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전력공학 관련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삼상 삼성식 송전솔로의 선간거리가 각각 50이 두 번 나왔네요. 요 하나는 여러분 죄송해요. 예, 지워주세요. 자, 50, 60, 70cm인 경우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다. 그러면은 각각이 다 다르죠? 자, 세 개가 하나, 둘, 셋 다 다릅니다. 자,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임의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임의 배치 때 평균 선간거리 DE는 어떻게 구해요? 3의 루트하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에다가 루트 한 다음에 각각의 길이 자,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구할 수 있었고요. 정삼각형일 때 정사각형일 때 이것도 여러분 공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송전계통에서 자동 재패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 여러분 자동 재패로 방식이 어떤 거죠? 그쵸? 이런 거예요. 자, 일선지락 고장이 났을 때 빵 하고 차단기가 빵 하고 떨어지죠. 근데 차단기가 떨어지고 나서 일반적인 송전솔로의 일선지락 고장은 금방 사라져.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닫아놓을 필요가 없죠. 바로 열어놓을 필요가 없고 바로 닫아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폐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폐로가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도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 향상되고요. 공급 지장 시간의 단축이 되죠. 네네 같은 말이죠. 이거 말 따먹기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고장상의 고속도를 차단한다. 고속도로 차단해주고 차단했다가 바로 투입해준다. 그래서 고속도 재투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을 보면 보호개전 방식의 단순화. 보호개전 방식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냥 차단기보다 재폐로 차단기가 좀 더 구성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가도록 할게요.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 와우, 흡출관.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역할하는 기기인데요. 자, 어떤 겁니까? 바로 그쵸. 유효 낙차를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흡출관은 여러분 어디서 필요했었었죠? 유효 낙차를 왜 늘려줘야 돼? 그쵸. 바로 중전압차용에서 여러분 바로 흡출관을 썼던 거죠. 그러면은 충동수차와 반동수차가 있었죠. 바로 뭡니까? 그쵸. 반동수차 방식에서 뭐가 필요했던 거야? 바로 흡출관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반동수차 방식은 중전압차야. 그러니 낙차를 마치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썸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보다 흡출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낙차를 늘린다. 정답 2번입니다. 24번 갈게요.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저항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답 3번이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상전압 억제도 맞고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개폐 서지를 저감한다. 개폐 서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개폐저항인데 여기에서는 개폐 서지 저감을 정답으로 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싹 바꾼 거예요. 개폐 서지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상전압의 하나의 종류죠. 내부 이상전압의 하나의 종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폐서를 줄이기 위해서 개폐저항기를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66kV이고 수전단 전압이 62kV래요. 오케이. 송전 중의 선로에서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전단 전압이 63.5kV가 되었다. 즉 현재 수전단 전압이 63.5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맨 끝에 문제가 뭐냐? 전압 강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수전단 전압이 63.5kV일 때 전압 강화율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압 강화율 델타는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나누기 이제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66 빼기 63.5 나누기 63.5 그다음에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대략 약 3.94%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전압강을 물어봤다. 그 다음에 부하가 급격히 감소할 때 얼마 줬다? 63.5다. 그러니 61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자, 피레기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고, 가공지선, 이것도 뭐예요? 예,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방전 코일이다. 자, 방전 코일은 여러분 콘덴서의 부속 설비에 속하죠. 그래서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서 인체 감전사고를 막아주는,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상전압은 아니죠. 예, 감전하고 이상전압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상전압은 뭡니까? 내부 이상전압과 뭘 얘기하는 거야? 예, 외부 이상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서지 흡수기도 여러분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 맞죠? 뭐죠? 서지 업소버. 자, SA라고 하죠. 자, 피레기는 뭐라고 해? LA라고 하죠. 자, 피레기, 그 다음에 자, SA. 둘 다 뭐예요?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 맞다 이거지.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공지선은 뭐예요? 그죠? 직경례나, 직경례. 그 다음에 유도례. 즉, 뭡니까?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 맞고요. 자,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154kV 송전솔로의 전압을 345kV로 승합을 했대요. 자, 전압을 154에서 얼마로? 345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자, 밑줄 볼게요. 같은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손실률로, 이 말이 뭐냐? 같은 전력 손실률로,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짧게 말하려고 그냥 손실률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거야? 당연히 전력 손실률이란 뜻이다라는 거죠. 자, 같은 전력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가정하면 송전 전력은 승합 전의 몇 배 정도인가? 제가 굳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요. 같은 전력 손실률로 이런 말이 있다면 공급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었죠. 얘의 말, 이런 말이 있어야 얘가 가는 거야.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P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P는 154분의 345 하고 뭐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제곱 들어있죠? 자, 제곱해 주시면 돼요. 제곱해 주시면 약 5배가 나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번호 갈게요.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초고압 송전솔에서 단도체 대신에 복도체를 사용할게요. 어우, 여러분, 복도체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복도체를 사용했을 때 단점이 있었어. 자, 장점은 뭡니까? 첫 번째, 안정도가 좋아지고. 자, 두 번째, 코로나가 방지되죠. 왜 코로나가 방지돼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어떻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지 효과가 있죠. 자, 여기에서 안정도가 좋아진다 또는 송전 용량이 커진다 또는 허용 전류가 커진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허용 전류가 왜 커지고 송전용이 왜 커지고 안정도가 왜 좋아지냐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면 인덕턴스 값은 작아지고요. C 값은 커지기 때문에 바로 L 값은 작아지고 C 값은 커져서 안정도가 좋아지고 송전 용량 증대되고 허용 전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키포인트죠.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전선의 작용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예, 맞는 말이죠.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증가시킨다. 맞죠? L값 감소하고 C값 증대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를 저감시킨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네 번째,
전선 코로나 임계전압을 저감시킨다? 아니죠. 코로나 임계전압이 올라가서 코로나가 방지된다라고 했어요. 코로나 임계전압은 클수록 좋다고 했던 거죠. 자, 이거 설명 상당히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29번 갈게요. 자, 2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정수 같은 평행 2회선 송전솔로. 자, 1회선일 경우가 아니라 지금 몇 회선일 경우에요? 2회선일 경우에. 그럼 1회선일 경우에와 2회선일 경우 우리 비교했었어. 어떻게 비교했었냐? 1회선일 경우에 A, B, C, D가 있어. 그럼 2회선으로 증가가 되면 A, B, C, D는 어떻게 되냐? 요거 외웠었었죠? A하고 D는 변하지는 않아요. 자, 대신에 뭐가 바뀌었죠? B는 2분의 1B가 되고 C는 뭐가 돼? 2C가 된다라고 하죠. 이거 뭐야? 병렬이지, 병렬. 병렬일 때 2회선 되면 임피던스는 작아져요. 바로 작아지죠. 몇 배? 2분의 1배. 어드미턴스는 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B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2분의 1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송정계통에서 일선 지락 시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유도장애가 가장 적어요. 어이구, 선생님.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매번 비교해줬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비교를 해드렸었냐면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중성점 접지에서 여러분께서 비교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 혹시 기억나실나 모르겠네요. 이거 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죠. 소호 리액터 접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빈칸을 채우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하고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서로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고, 얘와 얘를 왜 비교하냐면 얘의 정반대가 얘고 얘의 정반대가 얘예요. 그래서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로 내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선 지락사고 시, 그쵸? 건전상의 전위 상승. 우리가 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사용해? 바로 전위 상승이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가 최저면 얘는 뭐야? 최대죠.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었죠. 그런 그 지락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얘는 뭐야? 최소가 되죠. 그럼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통신선 유도장애, 이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언제 심해지는 거야? 바로 지락 전류가 흐를 때 여러분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커지는 건데, 직접 접지 방식이 지락 전류가 최대니까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뭐가 되는 거야? 덩달아서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니까 얘도 덩달아서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최소가 되는 접지 방식은 뭐야?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해서 교재를 찾아보시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1번 갈게요. 송전전압 1호사 2회선. 자, 2회선이라 말해서 동그라미 칠게요. 자, 2회선 선로가 있다. 선로의 길이가 240km이고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로 한다. 이것을, 자, 밑줄. 자기 여자를 이르지 않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MV 이상의 발전기를 이용하여야 하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충전 용량 구하라 이거지. 자, 충전 용량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충전 용량 Q는 3의 오메가 C2의 자승이죠. 자, 근데 만약에 단위가 MV로 나왔으니까 MV로 해주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하면 MVA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숫자 대입해 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3. 자, 곱하기 오메가. 자,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 주파수는 60Hz. 주파수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60Hz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제 뭐 남았어? 요 C. C가 정전 용량이죠. 얼마 줬어? 0.02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야. 자, 근데 총 몇 킬로미터예요? 240이죠. 그러면은 0.02 곱하기 전체 선로의 길이 240km. 근데 마이크로잖아. 마이크로.
이걸 기본 단위로 바꾸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요거 2. 자, 요 2는 상전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1호사는 뭐야? 이건 여러분 성간전합이죠. 그럼 요 2를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곱하기, 자, 이어지는 거예요. 곱하기, 자, 1호사는 이제 15만 4천 볼트죠. 15만 4천 볼트를 뭘로 나눠야 돼? 루트 3으로 나누시고, 자, 여기에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 아니죠. 그쵸? 자, 여기 몇 회선이라고 그랬어요? 2회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 돼요? 2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곱해주시면 여러분 바로 MV 단위로서 충전 용량이 구해지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2번 가도록 할게요. 자, 방향성을 갖지 않는 계전기는, 자, 전력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들은 모두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전류 계전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정답을 좀 외워주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2차 실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니까요. 필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어서 33번 가겠습니다. 투투나인 KVI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 자,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의 특성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좀 애매했던 문제인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선지락 사고 시 한 상에 대한 단락줄에 해당하는 큰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접지 방식과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또는 중성점 직접접지를 비교했을 때 비접지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전원의 중성점과 주상변액의 1차 및 2차를 공통의 중성선으로 연결하여 접지한다. 예,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볼게요. 각 상에 접속된 부하가 불평일 때에도 불완전 일선 지락 고장의 검출 감도가 상당히 예민하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좀 곤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중성점 다중접지잖아요. 중성점 다중접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다 이제 접지를 해요. 요게 여러분 중성점 뭐예요? 예, 직접 접지죠. 자, 거기다 이제 뉴트럴 라인 중성선을 깔아요. 자, RSTN이라고 할 때, 자, 중성점 다중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접지를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이제 다중접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다중접지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보통은 얘가 없을 경우에는 지락 사고가, 자, 검정색 해볼까요? 자, 이게 대지라고 할게요. 지락 사고야. 그럼 여기에서 지락 사고 나왔어. 그럼 그 지락 전류 흐르는 루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상당히 큰 지락 전류가 흐르는데 요건 중성점 직접 접지고 다중접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보라색을 보세요. 요 보라색 여러 번 접지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로도 흐르던 전류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류 효과라도 하는데 이런 분류 때문에 여기에 흘렀던 큰 전류가 약간은 어떻게 돼요? 다 분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출 감도는 더 떨어지는 거지.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인데요. 자,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LDC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 자, 요걸 뭘로 바꿔주시냐면 틀린 것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자, 그럼 1. 승합기로 저하된 전압을 보상하는 것. 네, 맞습니다. 자, 이게 LD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LDC가 이 L이 라인의 약자고요. 라인. D는요, 드롭의 약자야. 드롭. 예, 라인 볼티지 드롭. 라인 볼티지 드롭 보상기 컴펜세이터.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전압이 떨어진 거를 다시 올려주는 걸 LDC,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합기로 저하된 전압을 올려준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블로 리액터로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 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블로 리액터로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 이 말은 누구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렇죠. 페란티 현상과 관련된 말이지, 이 LDC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순 전압을 조정하는 것. 그쵸? 자, 직렬 콘덴서로 선로의 리액턴스를 없애줘서, 즉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액턴스 XL 성분을 콘덴서 XC를 넣어서 얘를 어떻게 저감시켜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보상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송전선로의 현수 애자련의 연면 섬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여러분 연면 섬락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애자련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애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이 애자 표면에, 이 표면에 이렇게 플래시오버, 섬락이 일어나는 거야. 이 표면에 플래시오버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면 섬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철탑의 접지저항, 현수 애자련의 개수, 현수 애자련의 소손,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느낌이 안 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현수 애자련이 현수 애자가 고장이 났으면 또는 망가졌으면 플래시오버가 더 잘 일어나겠죠. 오케이. 연관이 있어 보이고, 이 개수가 만약에 적당하지 않아도 절연이 파괴되겠죠. 플래시오버 일어날 수 있지. 철탑의 접지전 값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높아버리면, 그렇죠? 역섬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 철탑각 저항이 클 때 역섬락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 역섬락이 일어날 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바로 자, 철탑하고 전선하고 이어주는 이 애자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건 1번 댐퍼. 댐퍼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이었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자, 36번 보시면 각 전력 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아, 전력 계통을 연계한대요. 자, 계통과 계통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 또는 얘와 얘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얘와 얘를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서로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계통 연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통 연결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 경계 급전이 용이하다. 경계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죄송해요. 왜 오타가 있나? 자, 경계가 아니라 경제로 바꿀게요. 경제적인 급전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의 변화가 작아진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경제 급전이 용이하냐면, 내가 전기가 부족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꼬아도 되고, 여기서 꼬아도 되고, 여기서 꼬아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부족해. 그럼 이쪽에서 부족하고 여기서 남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또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급전이 용이한 거고, 자, 각 전력 계통의 신뢰도가 또 증가하겠죠. 네. 어디든지 전력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자,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며 영향의 범위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의 파급이 어떻게 된다? 예,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 단점에 속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37번 갈게요. 자, 37번 보시면, 자, 유효 낙차가 100m. 자, H가 100이래요. H가 100m. 자, 최대 사용 수량이 20m 삼승/s. Q가 20이래요. 근데 단위가 뭘 줬어요? 단위가 메타 삼승/s 줬죠? 고맙죠? 그쵸? 메타 삼승/s로 줬으니까 우리가 뭐 염려할 건 별로 없네요. 자,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발전소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수차와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85%래. 그러면은 출력 P는 9.8에 Q에 H의 효율 2타. 자, 그럼 식을 써볼까요? 9.8에다가 Q가 얼마야? 20 줬고요. H가 얼마 줬어요? 100 줬죠.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 85%니까 0.85. 이거 쭉 곱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8번. 삼상삼선식 송전선로에서 연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연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거죠. 그럼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면
자, 뭐가 좋은 거예요? 직렬, 공진, 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연가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각상의 임피던스 평형. 선로정수가 뭡니까? R, L, C, G. 요 네 가지를 선로정수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평형 맞는 말이고, 통신선의 유도장애 감소 맞는 말이고, 직렬공진 방지 맞죠. 그 다음에 1번이 틀렸는데, 작용 정전 용량의 감소가 아니지, 평형이지. 자, 선로정수의 평형이었어요. 감소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39번 가겠습니다. 자, 39번 보시면 각 수용가의 수용 설비 용량이 50, 100, 80, 60, 150이며 각각의 수용률이 또 주어졌죠. 얼마일 때 또 부등률도 주어졌어. 뭘 구하래요? 자,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봅니다. 단 역률은 80%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나누기 부등률 곱하기 역률 요거였었죠. 그래서 요 식을 떠올리면서 쭉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50 곱하기 50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60%니까 0.6. 자, 더하기 100 곱하기 0.6. 더하기 쭉 해서 얘네들을 얘하고 곱해주고 다 더해줘. 그다음 나누기 점점점 이하 생략 1.3 곱하기 0.8 하면 짠 하고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지엽적인 계산 문제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나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40번 갈게요. 그림과 같은 주상변압기 2차 측의 접지공사의 목적은 자, 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쵸? 전기 설비 기준에서도 정말 많이 봤었죠. 자, 그래서 2차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차 측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정말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를 짓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